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 갑자기 제 정수리에서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정수리 쪽이 훤히 비어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나도 시작된 건가? 저는 박인호, 피부과 전문의로 50년을 진료해온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봐왔는데 정작 제 머리에 닥친 변화를 그날 처음 실감했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저는 단 한 가지 하루 3분의 아주 단순한 습관으로 탈모를 멈추고 오히려 머리숱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머리숱의 운명이 갈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 머리 감기 전과 후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골든 타임이란 걸 제가 직접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서 환자들 두피를 들여다보던 시절이 1970년대였습니다. 그땐 탈모라는 말조차 낯설었고 많은 분들이 머리 빠지는 걸 그냥 나이 들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분들 중 불과 몇 년 사이에 모근이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탈모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방치된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샴푸 후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 두피가 땡기고 간지럽다. 정수리가 점점 밝아진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징후들은 단순히 하루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피 장벽이 무너지고 모근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머리 감기 전과 후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탈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박인호는 50년 동안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머리 감기 전후 3분, 그 시간은 머리카락의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3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와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본 두피와 모근을 살리는 3분 습관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병원 문을 열고 두피와 모발을 본격적으로 진료한 게 50년도 더 전입니다. 그 시절엔 탈모라는 말 자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병원을 찾는 분도 드물었고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죠. 어르신이니까 머리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 말이 버릇처럼 오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분은 분명히 60대 중반인데도 머리숱이 그대로고 어떤 분은 40대부터 이미 정수리가 훤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유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누군가는 유지하고 누군가는 급속도로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두피 상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뿌리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모발 하나하나는 단단한 줄기 같지만 결국 두피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 즉 모근과 모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모발은 열심히 신경 쓰면서 정작 두피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시절 환자분들 중 탈모가 시작되는 초기에 병원을 찾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머리숱이 절반 가까이 빠지고 나서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좀 가렵긴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머리 감을 때 좀 더 빠지긴 했는데 스트레스 탓인 줄 알았죠. 그게 탈모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느리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변화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훅 오는 병이 아닙니다. 두피에서 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피지가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모낭을 자극하면서 모근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짧아지다가 영영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 7, 80개 정도 빠지던 머리카락이 100개, 150개로 늘어나고 모발은 점점 힘을 잃고 부드러워지면서 툭툭 빠집니다. 빗으로 머리를 넘겼을 때 정수리가 훤히 비치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모낭이 절반 이상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빨라집니다. 피지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두피의 혈액순환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의 탈모는 단순히 유전적 원인보다 생활습관, 특히 두피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며 찾아오셨는데 샴푸는 대충 문질러서 하고 감고 나면 그냥 수건으로 쓱 닦고 말리더군요. 두피는 기름기와 각질이 뒤엉켜 있었고 모낭은 이미 절반 정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건 고가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머리 감기 전과 후에 3분씩 시간을 내어 두피에 신경 써주는 습관. 그렇게 일주일만 실천해도 두피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3개월 뒤에는 빠지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정수리 부위에 새 솜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이런 걸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탈모는 그냥 두면 점점 나빠지지만 초기일 때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머리 빠지는 건 늙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두피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제때 알아차리고 반응하면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루 3분의 습관이 바로 그 조용한 신호를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비해 두피를 소홀히 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피는 잘 보이지 않고 어딘가 살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지요. 하지만 두피는 모발이 자라나는 흙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굳어 있거나 독소가 스며들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듯이 두피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고가의 샴푸를 써도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감기 전 3분이 하루 중 머리카락을 가장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 짧은 시간을 무심코 넘기느냐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머리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샴푸만 잘하면 두피도 깨끗해지고 탈모가 막힌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샴푸는 두피의 노폐물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두피에 깊게 박힌 피지, 각질, 미세한 염증 반응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모자나 가발 등을 쓰는 분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두피열이 높은 분들은 머리 감기 전부터 이미 두피 안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두피를 깨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즉, 샴푸 전 관리입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가락 끝을 이용한 지압입니다. 두피에 자극을 줄 때는 손톱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손끝 지문 부위로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뒤통수까지 천천히 눌러주듯이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피 속 혈관을 자극해 미세순환을 일으켜주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혈류순환이 둔해지는데 이 지압만으로도 두피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연 오일이나 두피 전처리제 사용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샴푸 전에 두피에 가볍게 발라주는 것으로 일종의 청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는 호호바 오일이나 로즈마리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들은 피지를 유연하게 만들어 모공 속을 깨끗하게 비우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두피 염증을 가라앉히고 모낭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피에 오일이나 세럼을 도포한 뒤에는 손바닥 전체를 써서 천천히 톡톡 두드려줍니다. 마치 피부에 에센스를 흡수시키듯이 강하게 문지를 필요도 없고 억지로 흡수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샴푸할 때 오히려 거품도 더 잘 나고 노폐물 제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머리 감기 전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열입니다. 기계를 켜기 전,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잠깐 워밍업을 하듯이 두피도 샴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샴푸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작스레 찬물이나 뜨거운 물로 두피를 적시고 바로 자극적인 샴푸를 바르면 두피는 놀라고 그 순간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력과 면역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예열 과정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단 3분이지만 이 3분이 두피의 상태를 바꾸고 모발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습관을 실천한 뒤 머리 감고 나서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뚝뚝 빠지고 두피가 따끔거렸는데 이제는 감고 나면 두피가 편안하고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거창한 제품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으로 딱 3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탈모를 막는 데 있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된다는 걸 제가 환자들과 제 몸으로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머리 감기 전 3분. 그 짧은 시간 속에 머리숱을 지켜내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감는 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마다 하는 루틴이고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머리를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머리카락의 운명이 갈린다는 겁니다. 머리 감는다고 하면 대부분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정수리 위를 손바닥이나 손톱으로 시원하게 박박 문지르곤 합니다. 그게 청결이고 속이 시원해야 제대로 씻은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두피에겐 칼날 같은 자극이 됩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조직입니다. 얼굴보다도 더 얇고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으며 모낭이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하는 행동은 그 예민한 두피를 손톱으로 긁고 거품으로 덮고 뜨거운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거칠게 문지르는 것의 반복입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반복되면서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고 염증이 있는 두피에서는 모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두피는 재생력이 떨어져 한번 손상된 후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해 온 게 문지르지 말고 만져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는 닦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져야 할 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샴푸를 사용할 때는 먼저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고 그 거품을 두피 위에 얹듯이 살포시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 손끝 지문 부위로 정수리부터 옆머리, 뒷머리까지 천천히 눌러가며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듯 움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손톱으로 긁는 순간 두피 표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있던 염증 반응이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의식 중에 긁는 경우가 많은데 손톱 대신 손가락의 넓은 면을 이용해 움직여야 두피가 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감으면 개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피지 보호막을 녹여버려 건조함과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피지 분비가 더 많아져 두피가 악순환에 빠집니다. 적정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8도입니다. 조금 미지근하다 싶을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온도에서 두피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샴푸 성분이 모공 속까지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헹굴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샴푸 성분이 조금이라도 두피에 남으면 그게 바로 탈모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귀 뒤쪽이나 뒷목 부위는 거품이 잘 남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감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야지.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다 보면 젖은 상태에서 더 약해진 모근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고 난 뒤에는 두피가 말라가기 전, 즉 모공이 아직 열려 있을 때 보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세정 후엔 반드시 진정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그 짧은 시간 속에 탈모를 막는 결정적인 행동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면 이제는 예전처럼 머리를 박박 감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습관을 실천한 이후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의 수였습니다. 예전엔 감고 나면 수건에 20개, 30개씩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두피를 자극하느냐 보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머리는 감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인식의 변화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 감고 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은 바로 그 다음, 바로 머리 감은 후 3분입니다.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두피가 따뜻한 물에 노출되어 모공이 열려 있는 이 순간은 두피와 모근이 가장 민감하고 동시에 가장 흡수력이 좋은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감고 난 바로 그 시간이 모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물기만 대충 닦고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확 틀어 말리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젖은 머리 그대로 외출하거나 눕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두피와 모낭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입니다. 두피는 머리를 감고 나면 일시적으로 보호막이 벗겨진 상태가 됩니다. 특히 샴푸를 통해 피지와 노폐물을 씻어낸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떤 관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두피의 회복력과 모근의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두피 에센스나 세럼을 도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인 성분, 판테놀, 비오틴, 녹차 추출물 같은 두피 진정과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제품은 무겁게 바를 필요 없이 두피에 소량 톡톡 떨어뜨린 뒤 손끝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키면 됩니다. 마치 얼굴에 토너를 흡수시키듯이 두피도 똑같이 다뤄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샴푸 전과는 다르게 이때의 마사지는 강하게 누르거나 비비기보다는 온기를 주듯이 눌러주며 모공 안으로 영양분이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리는 과정 역시 관리의 일부입니다. 젖은 머리는 모근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평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서 쐬면 두피 수분이 증발하면서 급격한 건조를 유발하고 결국 염증과 각질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드라이어를 쓸 땐 두피와 2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머리 전체를 완벽하게 말리려고 하기보다는 두피가 눅눅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말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자연 바람에 말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름철처럼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한 환경이나 외출 직전, 밤잠 자기 전이라면 젖은 두피를 그대로 두는 것은 세균 번식이나 곰팡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말리는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습관은 두피를 긁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 마른 상태에서 가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대부분 수분 부족 또는 남은 샴푸 잔여물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에 충분히 보습하고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려움이나 각질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작은 시간, 단 3분이지만 두피에게는 하루 중 가장 회복력 있는 순간이고 모근에게는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찰나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고 광고에 나오는 탈모 샴푸를 몇십만 원 주고 사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후 머리카락의 질감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으로 빗을 때 힘없이 끊어지던 모발이 조금씩 탄력을 되찾고 가늘었던 앞머리 부분에 힘이 생기는 걸 확인했죠. 환자분들에게도 강조합니다. 머리 감고 난 그 3분, 그 시간만큼은 꼭 두피를 돌보는 시간으로 남겨달라고요.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실천하는 분들과 무심코 지나치는 분들 사이에 머리숱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두피는 머리를 감은 후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시작할 땐 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심을 얼마나 오래 이어가느냐입니다. 특히 탈모 관리처럼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는 분야일수록 중간에 포기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서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피부과를 운영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는 초기 탈모가 시작된 50대 중반 남성 환자였습니다. 두피는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확연히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제가 머리 감기 전후 관리법, 생활습관, 영양관리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두피 세럼도 쓰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샴푸하고 식단도 고치고 하루 3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땐 예전 습관으로 대부분 돌아가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눈에 띄게 나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달은 아직 모근이 회복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 변화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꾸준히 지켜낸 분들만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발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사실 수개월 전에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실천한 좋은 습관은 그 효과가 3에서 6개월 후에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의 핵심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함 그 자체입니다. 하루 3분이 별것 아닌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매일매일 쌓이면 1년에 18시간이 넘는 두피 집중 관리 시간이 됩니다. 그 18시간이 모낭을 살리고 두피를 회복시키고 가늘어진 머리카락에 힘을 주는 결정적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자신도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걸 처음 느꼈을 땐 솔직히 좀 속상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 평생 모발을 다뤄왔지만 정작 내 머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샴푸 전후의 관리 루틴을 정리하고 자극 없이 두피를 다루는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수리 부분에 솜털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생각이 삶에 다시 활기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숱은 약이 아닌 시간으로 지킨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돈이 없어도,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머리숱이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 탈모가 오는 속도가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멈추지 않고 습관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있다면 당신의 두피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에 오늘 응답할 것인지 또 하루를 그냥 넘길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는 하루 만에 빠지지 않듯 다시 자라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머리숱도 자신감도 그리고 삶의 활기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 손에 느껴지는 두께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제 머리를 만지며 웃으며 말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제 노력을 다 보상해주는 느낌입니다. 할아버지, 머리 푹신푹신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3분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그 시간이 당신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